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새해 1월 첫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2017년 정유년 닭띠 즉 아얌메라의 해를 맞고 있습니다. 닭은 인도네시아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친근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적으로 볼 때 아얌고랭이라든지 4대 아얌 등을 많이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닭과 관계가 아주 밀접한 나라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닭과 닭강정을 넘어서 치매까지 아주 다양한 닭고기 음식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닭과 아주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책에 보면요, 한국을 리퍼블릭 오브 치킨으로까지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한국 두 나라 국민들은 치킨런의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 치킨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적으로 볼 때 울타리를 둘러놓은 닭장이라는 이미지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치킨런이라는 것은 영국의 한 스튜디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 제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치킨파이로 곧 잡혀갈 위기에 처한 닭들이 맨날 닭장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온갖 탈출 방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만화 영화입니다. 닭도 노력하면 날 수 있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애니메이션 영화 치킨런의 주인공들처럼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인 철망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두 나라가 2017년에는 비상을 해서 비상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금년을 치킨런의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난해 소식을 빼놓은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밤 2016년을 보내고 2017년 새해를 맞는 자카르타 시민들은 종이로 만든 트럼펫을 불고 폭죽을 터뜨리면서 시내를 활보하거나 불꽃놀이를 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동부자와 브로모 산이나 중부자와 족자, 반뚤, 디엥고온 정상 등에서는 2017년 일출을 보려는 인파로 붐볐다고 합니다. 하지만 1일 아침 자카르타 무아라 앙케에서 플로우 스립으로 가던 페리선 자로 익스프레스라는 배 한 척이 초랑한 지 20분도 안 돼서 불이 나는 바람에 23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되는 선박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을 맞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가 나자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세월호 침몰 때와 마찬가지로 즉시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선박 안전상 문제점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선 매니페스트 상에 보면 100명으로 돼 있는데요. 승선 인원은 250명을 훌쩍 넘어서 태웠다고 하는 겁니다. 최대 승선 인원수가 300여 명 정도나 된다고 하니까 비교적 큰 배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와 달리 승객 수의 문제는 없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구명조끼의 수가
100개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에 100명만 매니페스토에 작성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문제는 구조선을 보낸 시간입니다. 화재가 난 사건은 8시 20분인데요. 사고 현장에 두 구조선이 도착한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그렇다면은 20분 항해 거리를 준비하고 뭐하고 해서 2시간 10분 만에 구조선에 다다랐다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얘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말까지 2번에 걸친 이슬람 단체의 모나스 광장 군중 시위를 거치면서 정부를 옹호하는 편과 미워하는 편으로 국론이 양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하죠. 중국인 1000만 명이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것이라든지 신권화폐 발행은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부활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음모설이 나왔고요. 텍스 암네스티 음모설, 또 백신 접종 문제, 태국산 통조림 수입설 등 조코위 대통령과 아홉 자카르타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스마트폰 SNS 네트워크를 타고 인도네시아 전국 오지까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옴 떨롤렛 옴 하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2016년에 만연했던 문제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2017년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10회에 걸친 광화문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를 거치면서 보수파와 진보 좌파로 극명하게 양분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의혹들이 마치 사실인 양 SNS를 타고 번지기도 했지만은 균형을 잃은 편파적 언론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민재판을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절차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했고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야당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철망에 둘러싸여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채 그저 닭장 안에서만 이전 투구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나라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의혹 현상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종의 무기력증에 대한 반사작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라든지 테러,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혹은 정치적 갈등처럼 미래가 아주 불확실할 때에 혹은 군중 시위를 하는 중에 흔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쌓인 증거를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적 증거를 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한의 조정과 좌편향적 정치 집단 혹은 언론의 편견 등이 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국민들이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국민들이 접할 때 비판적인 사고를 갖거나 올바른 추론을 하기보다는 인간 본능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소문이라든지 어떤 가십이 아주 쉽게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가 2년이 지났는데도 소통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장관 혹은 비서실 간 소통이 잘 안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소추를 받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간, 장관과 장관 간에
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2019년까지 35,000메가와트 발전 계획이나 호주 국방부 ADF와 인도네시아 국방부 간의 협력 사업과 같은 주요 정책을 놓고 조코위 대통령과 제이카 부통령,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혹은 각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외교적인 관계 하나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 간 국방 협력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됐길래 이렇게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호주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동띠무르와도 외교 관계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가 독립할 당시에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 베트남에 위치하던 일본 남반군 사령부를 방문하면서 인도네시아를 독립시켜 줄 것이면은 말레이시아 영토까지 인도네시아에 끼워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동띠무르는 분리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호주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종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파푸아 분리 독립 주창자 44명이 인도네시아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몰래 호주로 건너가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을 때에 42명에게 호주 정부가 비자를 준 사건이 있어서 크게 인도네시아와 둘이 다툰 적이 있고요. 2013년에는 호주 신문이 인도네시아 고위공직자 10명에 대해서 도청을 했다고 보도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2015년에 뉴질랜드로 향하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난민 65명을 태운 배를 인도네시아로 되돌려 보내는 바람에 두 나라가 틀어졌고요.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특수부대원이 호주 특수전 부대에서 교육을 받다가 반차실라 이념 문제로 다투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즉시 유감의 뜻을 인도네시아에 전해왔고요. 조코위 대통령도 하루빨리 양국 간의 긴장을 해소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콤파스 신문을 보면 일본 도쿄발 외신으로 주군 위안부, 즉 군 위안부 이슈를 아주 자세하게 인도네시아 신문에 싣고 있습니다.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4명의 여성이 군 위안부 소녀상 앞에 고개를 숙인 사진까지 싣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세워놓은 위안부 소녀상 때문에 일본과 한국 정부가 서로 상대 대사를 초치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예 상대 외교관을 불러들이는 등 한일 외교 관계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계기로 한일 간에 체결한 바 있는 통화 스와프도 취소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잘난잘난 인이를 시청하신 후에 제가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난잘난 인니의 박예진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잘난잘난할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클라파가딩 모이안에 위치한 루꼬에 있는 중화요리 전문점 홀리 누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맛있는 중화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어서 먹어보러 가요. 클라파가딩 모이안 루꼬에 위치한 홀리 누들, 또 신성반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점심시간 땡 하니까
손님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빨리 맛보고 싶은데요. 네, 혹시 한적한 데를 선호하시거나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2층에 올라오시면 이렇게 룸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식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보입니다.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정통 중국집과는 차별화된 모습이네요. 와, 제가 봤던 자카르타에 있는 중화 요리집 중에서 정말 가장 많은 메뉴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겠어요? 식사류도 보시면 여기 짜장밥, 짜장면, 유니짜장, 해물 볶음짬뽕, 냉짬뽕까지 있고요. 네, 요리를 보시면 와, 찹쌀탕수육부터 멘보샤, 춘권, 난자완스, 꽃게튀김, 해물 누르등탕 정말 많죠. 이거 좀 보세요. 이 메뉴 한가득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음료수도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무려 20가지 정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죠. 네, 어떤 걸 고를지 정말 고민이 되는 메뉴입니다. 와, 사장님께서 무려 6가지 요리들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보이시죠? 저 비주얼, 저 많은 양,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먹어볼 요리도 조금 독특한데요. 이름이 바로 유니짜장입니다. 잘게 소고기와 양파를 썰어가지고 춘장 소스에 이렇게 비벼서 먹는 짜장면인데요. 진짜 맛있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분들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할랄이에요. 소고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먹어볼게요. 일단 면에 소스를 부어서 소스가 면과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잘 비벼주고 가위로 한번 쓱딱 자르면 와, 탱글탱글한 면발과 찐한 소스, 이게 바로 짜장의 진리 아닐까요? 와, 카메라 의식 정말 1도 안 하고 먹는 데만 완전 집중했는데요. 그만큼 이곳 중화 요리는요, 정말 젓가락을 뗄 수 없을 만큼 맛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클라바가딩 모이에서 중국 음식점 홀리누들 신성관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음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많이 찾아주세요. 신선한 중국 요리 드시고 가세요. 인도네시아 식약청, 즉 베페폼이라고 그러는데요. 포르말린 제조에 관한 법령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냉장 생선이라든지 닭고기, 국수, 두부 등에서 포르말린이 너무 흔하게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포르말린은 무색 무취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식약청은 포르말린을 만들 때부터 강한 쓴맛을 내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상인들이 쉽게 포르말린을 넣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게 되면은 쓴맛 없는 포르말린이 몰래 유통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도는 그리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던 중국인 약 600여 명을 퇴출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가라오케에서 일하는 중국 여성 76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강제 출국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인도네시아 이민국이나 경찰이 유독 중국인들을 많이 내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인들도 인도네시아 이민법을 지켜가면서 입국을 하거나 일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런 거를 잘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이슬람 강경단체의 하나인 FPI, 즉 인도네시아 이슬람 전선이 중국인 1,000만 명 입국설 의혹을 확산시키면서 인도네시아 경찰이나 이민국이 더욱더 강력하게 중국인들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지하철 공사는 적어도 오는 2019년 3월경이 될 때에 시험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은 2019년 6월로 잡혀 있었는데 레박블루스에서 하이 로타리까지 자카르타 지하철 제1구간 공사 기간을 감안해 볼 때 약 3개월 정도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그바요란 라마 찔레둑에서 블로겜과 갑덴 단대안을 거쳐서 꾸닝 안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트란sit 자카르타 버스 직행 도로가 내년 중반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자카르타 남쪽 지방 교통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부 칼리만탄에서 자생하는 로탄 나무에 어린 순을 잘라 튀김 과자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탄은 칼리만탄 깊은 산속에 자라는 덩굴성 식물이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천연 오르가닉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탄 어린 줄기를 먹어보면 약간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로탄 크리픽은 칼리만탄 다약 쪽의 아이콘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로탄은 원래 등가구를 만드는 원재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약 쪽의 한 처녀가 이것을 상품화했다고 해서 신문에 게재되고 있는 것이죠. 서부자와 반둥공항이 이제 새 단장을 마치고 어엿한 국제공항으로 새 출발한다고 합니다. 물론 반둥공항은 지금도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잇는 국제공항의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공항시설이 너무 낡았고요. 협소하고 또 그래서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항시설을 현대식으로 수리를 마치고 공항 전체 면적도 더 넓게 확장을 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서부자와 주정부는 찌레본과 인접하고 있는 마젤란카 지역에 새 공항을, 더 큰 공항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서부자와 남쪽 해안가에 위치한 방안다란 비치에서 5.2리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은 보따리를 싸들고 높은 곳으로 갑자기 피난을 갔다고 하죠. 하지만 그날 쓰나미는 밀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파도 타기를 하거나 원숭이 섬을 방문하기도 하는 곳의 하나입니다. 또 인근에 있는 그랜드 캐년식 강을 따라가면서 절경을 구경하는 비교적 유명한 관광지의 하나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이곳이 큰 고초를 한번 겪어서 그런지 쉽게 지진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광이라든지 니켈광이 풍부한 북말루크주 할마에라 섬 중심에 위치한 아케라모 까오란 지역의 딱한 실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하자원이 많으면 뭐하나요? 그것 때문에 지난 2006년 이슬람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죽이고 방어하는 종교적 큰 충돌이 발생해서 아주 심각했습니다. 서로 자기 것으로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 분쟁까지 겪게 된 것이죠. 지금은 이슬람 마을과 기독교 마을을 큰 도로 하나를 놓고 잠정적으로 모른 척하고 서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기독교 마을에서 기르고 있는 돼지들이
이슬람 마을과 기독교 마을로 갈라놓은 중간도로를 넘어서 이슬람 마을로까지 가서 땅을 파헤치기도 하기 때문에 작은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